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모두 다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거북이의 별책 부록의 거북이입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습관 중 하나가 자기 암시인데요. 여러분은 성공을 위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 평소에 하는 자기 암시나 말 습관이 있으신가요? 오늘 소개할 책의 저자 하시가 이고지는 뇌과학과 심리요법, 언어 심리학 등을 기초로 한 방법으로 언어만 잘 구사하면 누구나 쉽게 운을 좋게 만들고 지금의 현실을 가장 빨리 바꿀 수 있다고, 운이 좋다고 말해야 운이 좋아진다 라는 책을 통해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멘탈 트레이너이자 심리 카운슬러로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언어에 따라 현실을 자유자재로 바꾸는 독자적인 방법을 개발해서 지금까지 약 5만 명 이상의 인생을 바꾸었다고 하는데요. 저자가 소개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무의식과 언어를 바꾸어 원하는 것이 현실이 되고 누구나 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책은 저자의 문체가 약간 딱딱한 느낌이 있긴 한데 읽기 어렵진 않아요. 평소 우리가 사용하는 사소한 말을 조금만 신경 써서 바꿔 말해본다면 무의식이 긍정적으로 변하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무엇이든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갖는 이 마음의 그릇을 넓히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이라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 공유해봅니다. 그럼 어떤 언어를 사용해 무의식을 바꾸고 원하는 것을 빨리 이룰 수 있는지 알아보러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만사가 잘 풀리지 않은 원인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자기 자신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외부 상황에 맞게 감정이나 태도를 유연하게 바꾸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일을 해결하는 데 관건이 바로 메타 무의식입니다. 메타 무의식은 사람을 존재하게 하는 전제나 마찬가지로 현실을 넣어두는 그릇과 같습니다. 그릇의 모양에 따라 현실을 해석하고 인식하는 방법이 바뀌고 뇌의 반응과 행동이 달라져 인생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많은 사람이 현실의 내용을 바꾸려고 시도하지만 그보다는 현실이 들어있는 그릇, 즉 메타 무의식의 모양을 바꾸는 편이 삶을 변화시키는 더 쉬운 방법입니다. 자신의 메타 무의식이 어떤지는 행동으로 역순해서 알 수 있고 올바르게 조정하여 인생을 근간부터 변화시킬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하거나 바꾸는 것도 가능합니다. 진짜 나로 살아가는 것과 외부 상황에 맞게 나의 감정이나 태도를 유연하게 바꾸는 것, 이 두 가지가 발휘하는 힘을 이번 생은 무엇을 위해 사느냐라는 목표로 묶어서 방향을 조절하면 엄청난 추진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비즈니스도 건강도 인생도 모든 것은 메타 무의식에 달렸습니다. 메타 무의식을 정비한다면 연봉이나 업무적 성과는 물론 개인적인 소망에 이르기까지 놀라울 정도로 많은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평소 사용하는 말이 운을 불러옵니다. 평범한 사람은 사회 사건이나 사고가 일어나면 비관 기준으로 세상이 불경기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공하는 사람은 낙관 기준으로 누군가가 손해를 보았을 때는 돈을 버는 사람도 있겠지 하고 생각하므로 경제 위기가 찾아온 혼란기에도 기회를 노리며 돈을 벌어들일 업종을 찾습니다. 이런 반응의 차이는 어디에서 생기는 걸까요? 메타 무의식이 어느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어느 쪽에 초점이 맞춰 있는지와 같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 생깁니다. 평범한 컵에 콜라를 넣으면 평범한 콜라 한 잔으로 보이지만 귀여운 캐릭터 모양의 컵에 넣으면 귀여운 콜라로 보입니다. 괴이한 요괴 모양의 유리잔에 넣으면 괴이한 콜라로 보일 것입니다. 즉, 어떤 내용물을 넣든 그릇 모양으로 인식합니다. 이 그릇이 바로 메타 무의식이라는 그릇입니다. 메타 무의식은 먼저 시각, 청각, 미각, 촉각, 후각을 통한 순수한 오감 정보를 캐치합니다. 오감 정보에 언어를 붙입니다. 이 붙인 언어에 따라 어떤 해석이 따라오는지 정해집니다. 해석에 따라 어떤 감정이 생기는지 정해집니다. 시간이 지나 감정이 방치되면 세상은 이런 것, 이대로는 안 돼, 이렇게 해야 해와 같은 신념, 즉 사람을 움직이는 무의식 패턴이 생깁니다. 메타 무의식은 이러한 프로세스를 거쳐 고정화됩니다. 신념의 근본은 언어가 달라붙기 전에 오감 정보입니다. 결국 메타 무의식은 왜 그 언어가 선택되었는가? 라는 부분에 관여합니다. 언어에 따라 나도 모르게 라는 이미지로 무의식 패턴이 고착화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언어를 쓰고 있나요? 원하는 바를 달성하기 위해 어떤 언어로, 어떤 메타 무의식을 사용하고 있나요? 원하는 모양이 맞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패턴을 바꾸면 됩니다. 중얼거림이 현실을 바꿉니다. 나와 비슷한 시기인 27에 창업하여 회사를 증권거래소에 상장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3, 4년 전 그와 협업할 기회가 있어 카페에서 미팅을 했습니다. 커피값은 각자 부담하기로 하고 계산대로 향했는데 그가 돈을 내면서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평소 성공하는 사람에게 어떤 패턴이 있는지 알고 싶었기에 그런 그의 행동이 신경 쓰였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한 거예요? 하고 묻자 그는 빙긋 웃었습니다. 이 비법이 아니었으면 지금의 저는 없었을 거예요.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그는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커피값이 5,000원이잖아요. 나에게는 삶의 목적이 있다. 그리고 올해 달성하려는 수치가 있다. 그 목표를 위해 지금 이 돈을 낸다 하고 중얼거리는 거예요. 이를 듣고 나는 퍼뜩 깨달았습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했나요? 고등학생 때부터 해왔죠. 저는 저절로 한숨이 나왔습니다. 같은 시기에 독립해서 창업했는데 한 명은 회사를 주식시장에 상장할 만큼 키웠고 다른 한 명은 그 차이가 이것이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예를 들어 친구가 여행을 가는 동안 강아지를 맡아달라고 부탁했다고 해보죠. 얌전한 성격이라고 하길래 당신은 흔쾌히 돌봐주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 강아지는 엄청난 말썽꾸러기였고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가는 곳마다 엉망진창으로 뒤집어 엎어놨습니다. 당신은 몹시 애먹었지만 어쨌든 무사히 친구에게 강아지를 돌려주었습니다. 얼마 후 또다시 친구가 집을 잠깐 비우게 됐어. 그동안 우리 강아지 좀 맡아줄래? 하고 말했다면 당신은 부탁을 들어줄 건가요? 되게 넌더리를 낼 것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싫어합니다. 세금이 알기 쉬운 예입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은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것으로 불공평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막상 세금이나 공공요금 통지서가 날아오면 짜증을 내며 납부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면 뇌는 돈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라고 인식하고, 이는 돈이 멋대로 나가버리네. 다루기 참 까다롭구나. 차라리 멀리하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으로 발전합니다. 친구네 강아지는 말썽만 부리고 도무지 통제할 수 없다. 이제는 집에 데려오지 말아야지. 와 같은 이치로 돈을 멀리하게 됩니다. 회사를 상장 기업으로 키워낸 친구는 일찍이 이러한 인식의 차이를 눈치챘습니다.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을 내키지는 않지만 해야 해 라며 의무적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모든 지출을 내 삶의 목적과 목표 달성을 위해서 라고 받아들였고, 돈은 내가 통제하는 것이고 나는 돈을 통제하고 있다 라는 전제를 두었습니다. 뇌는 이러한 인식의 과정을 통해 또 하나의 목표를 향해 전진했구나 하며 재미있어 합니다. 커피값 지불과 삶의 목적 간에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잠재의식에서는 이 두 가지 행동이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돈은 자기하기 나름이라는 전제를 갖게 되므로 원하면 돈이 들어오는 일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만으로도 현실이 바뀝니다. 이전에는 저도 세금을 내는 것을 싫어했습니다. 필사적으로 절세 대책을 세워서 가능한 내지 않는 방향을 찾기 위해 궁리했습니다. 그러나 커피값을 내며 중얼거리던 친구의 습관을 알고 난 후로는 무리한 절세 대책을 바로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는 내가 받쳐주마 하고 중얼거리며 세금을 납부했습니다. 때마침 매출이 3배 이상으로 올랐고 납부하는 세액도 증가했습니다. 그 무렵 누락된 서류가 있어 세무서에 갔는데 직원이 추궁하며 물었습니다. 최근에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아무것도 안 합니다. 이전과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매출이 급격하게 오르지 않았습니까? 내년 결산 시에 조사를 한 차례 진행하겠습니다. 이전에 비해서 매출이 지나치게 늘면서 수익도 증가해 이를 수상하게 생각한 세무사 측으로부터 조사 예고까지 받은 것입니다. 세금이나 공공요금 납부는 사회적 시스템이기에 자신에게 어떤 이득이 되는지 당장 눈으로 확인할 수 없습니다. 그에 따라 뇌의 고통계가 작동하기 마련입니다. 이에 나라는 내가 지탱한다 라는 말을 중얼거리며 납세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에 따라 절세 대책을 세우지 않는 행동을 실천하자 결과가 확 바뀌었습니다. 메타 무의식의 작동 방식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중세 유럽에서 마녀 사냥이 성행했음은 많은 사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마법을 사용하는 사람들을 방치하면 공동체나 나라가 점령당한다는 공포 탓에 마법을 사용했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재판에 처하거나 형벌, 린치 등을 가했던 행위를 통틀어 마녀 사냥이라고 부릅니다. 오스트리아의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마법의 정체에 흥미를 가지고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견해를 발표했습니다. 언어와 마법은 완전히 동일한 것이다. 즉, 마법사는 언어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말입니다. 이에 제 의견을 덧붙이자면 마법사는 다른 사람의 메타 무의식을 움직이는 언어의 사용법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람은
언어로 직접적인 지시를 받으면 그대로 움직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유나 암시로 스스로 아이디어를 떠올렸다, 내가 하고 싶으니까 한다 등의 자기 결정감이 솟아나면 긍정적인 신념이 정착되고 이는 은연중의 행동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옛날 이야기나 종교, 설화 등의 그 예로 이야기를 통해 뇌를 학습시키는 구조입니다. 비즈니스, 직원 교육에서도 예시나 스토리텔링으로 상대의 메타 무의식 패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뇌에 버릇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정해진 순서로 정보를 처리하는 머릿속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잘 풀리는 사람과 안 풀리는 사람은 머릿속 전략에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과 청소가 특기인 사람이 있다고 쳐보죠. 청소를 잘 못하는 사람은 우선 마음속에서 청소해야 해 라는 의무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여기서부터 정리한 다음에 청소기를 돌리고 하며 해야 할 일에 초점을 맞추는 체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할 일을 두세 개 생각하니 귀찮아지고 아 맞다, 또 할 일이 있었지 하고 다른 용건을 떠올립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하려던 일을 제대로 못 해내고 또다시 후회하거나 자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한편 청소가 특기인 사람은 청소하자는 욕구가 담긴 내적 대화를 먼저 합니다. 그 후 청소가 끝나 깨끗한 방의 모습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이런 개운한 느낌을 맛보자고 스스로 의도합니다. 모두 목적, 기준입니다. 욕구의 내적 대화 이후 담담하게 행동한 뒤 좋아, 예상대로 상쾌한 걸 하며 개운함을 맛봅니다.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과 현재 가지고 있는 전제가 맞지 않는다면 그 전제를 무너뜨리고 새로운 전제를 만들면 됩니다. 이때 언어가 엄청난 힘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앞으로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 모른다면 우선 목표부터 명확하게 정해야 합니다. 소망하는 목표를 뇌에 확실하게 인지시키기 위한 6단계를 소개합니다. 1단계, 피하고 싶은 것을 철저히 밝혀내세요. 지금까지 애써 문제를 회피해 왔을 겁니다. 피하고 싶은 일,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우선 철저히 밝혀내세요. 예를 들어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시작입니다. 2단계, 1단계와 정반대의 목표를 세우세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정했다면 앞으로는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싶나요? 이 질문으로 앞에서 나온 답을 뒤집어 봅니다. 가난뱅이가 되고 싶지 않다를 돈을 벌고 싶다로, 병에 걸리고 싶지 않다를 건강해지고 싶다로, 이렇게 단순한 답이 나옵니다. 이때 문제는 돈을 벌고 싶다라는 목표를 세우는 것으로 돈이 있는 상태와 없는 상태를 상상해서 머릿속에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는 것입니다. 자신감이 생기면 좋겠다고 생각한다면 뒤집어보고 그 전제로 자신감이 없는 상태를 상상합니다. 확실하게 이미지화하면 뇌에는 실현해야 할 목표로 인지됩니다. 이처럼 방향성이 다른 두 가지 목표가 있는 것을 이중 구속 상태 혹은 더블 바인드라고 합니다. 그 상태로는 뇌가 어느 쪽을 현실화하면 좋을지 모르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2단계는 다음 단계 진행이 쉽도록
일부러 이중 구속 상태에 들어가는 중요한 단계입니다. 절대 여기서 끝내지 말고 다음 단계로 이동하세요. 3단계, 본보기를 찾아냅니다. 2단계에서 설정한 이중 구속 상태로는 어디에도 가지 못합니다. 이로부터 벗어나려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고 싶은지 구체적인 목표가 필요합니다. 이때 당신이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선정해야 합니다. 아마 대부분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이 딱 떠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자본주의 하에서 자신의 가치관을 포기한 상태이기 때문이므로 가치관이나 감각을 되돌릴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좋아하는 동성 유명인을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 자신이 남성으로서, 여성으로서 어떠한 존재가 되고 싶은지를 알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성별과 관계없이 존경하는 사람을 생각해 봅니다. 경영자, 정치인, 문화인, 운동선수, 지인 등 누구든 좋습니다. 떠오른 사람들에게는 특별히 끌리는 그들만의 행동이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곧 지금껏 실감하지 못했던 자신의 진짜 모습입니다. 무엇을 하고 싶은지 곧바로 떠오르지 않던 것이 무엇인가에 비유하면 스스로 떠오르는 것, 이것이 뇌의 특징입니다. 그러므로 본보기로 삼을 사람을 찾아보라는 것입니다. 본보기로 삼고 싶은 사람을 찾았다면 그 사람의 어떤 부분을 동경하는지, 어떻게 해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은지를 파고들며 메타 무의식의 모양을 정비합니다. 4단계, 본보기에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하세요. 본보기로 삼은 사람의 능력, 행동력, 사고 방식을 자신이 표현하면 어떤 느낌일지 그 사람의 탈을 쓴 것처럼 행동해 봅니다. 이것이 좀 떨떠름하게 느껴진다면 사고 방식을 고쳐서 가능할지도 모른다, 그렇게 하고 싶다고 바꿉니다. 더불어 자신에게도 그런 능력이 생겨서 행동하기 시작하면 10년 후와 20년 후에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상상해 봅니다. 예를 들어 사무실과 같은 업무 환경부터 만나는 친구나 가족은 어떤 모습일지 구체적으로 떠올리는 것입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나요? 어떤 행동을 취하고 어떤 능력과 신념, 가치관을 가지고 있나요? 주변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치고 있나요? 무엇이 보이고 들리며 느껴지나요? 미래를 이미 이루어진 과거의 기억처럼 떠올려 보세요. 5단계, 단어를 사용해 목표 표현을 발전시켜 보세요. 좀 더, 더욱이라는 단어를 사용해 목표의 표현을 바꿔봅니다. 예를 들어 고객 수가 이만큼 늘어나면 예상 매출이 달라진다 라고 표현한다면 지금은 고객 수가 그에 못 미친다 라는 전제가 들어갑니다. 건강해지고 싶다 라는 표현에는 지금은 건강하지 않다 라는 전제가 생깁니다. 뇌는 전제를 실현하려 하므로 지금은 그렇지 않다는 상태가 현실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렇기에 나는 원래 건강한데 좀 더 건강해지고 싶다 라고 표현하면 지금 건강하다는 전제가 따라 붙습니다. 이는 비즈니스나 대인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더욱이라는 단어를 붙여서 목표를 발전시켜 보세요. 6단계, 바라는 상태를 달성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뇌는 신체의 움직임을 보고 신념을 형성합니다. 자신이 바라는 모습이 이미 된 것처럼 행동하는 스케줄을
작성해 보세요. 몇 분 단위로 상세하게.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행동을 한다는 식으로 완전히 그 모습이 되었다고 상상합니다. 다음은 스케줄을 그대로 지키는 것 뿐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5단계에서 목표 표현을 구체적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행동하는 횟수가 많을수록 뇌는 그 행동을 보고 이미 스스로 그런 사람이라고 인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믿음은 착각이었으니 이제부터 다르게 행동해야겠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신체의 각 부위에 그에 따른 지시를 내립니다. 바뀐 자신이 더 낫다고 깨닫게 되면 유전자도 그것을 기록해 둘 것입니다. 유전자는 환경에 따라 변화합니다. 내 방식대로 말하면 문화나 규칙에 의해 다시 쓰인다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저는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고자 언어로 질병을 치유하는 실험을 하고 있습니다. 후천적인 조건에 따라 유전자는 정보를 바꾼다. 지금 앓고 있는 질병이 평소 주위에 반응한 결과라면 외부 세계와 인생을 어떻게 받아들이는지에 대한 열쇠는 내적 환경에 있을 것이다. 내적 환경에는 무의식 수준의 전략이 있을 것이다. 그것만 알면 병을 낫게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언어와 심리기술을 사용한 프로그램으로 시행착오를 겪는 동안 수년 만에 병이 나은 사람이 200명을 넘어섰습니다. 저는 언어와 신체, 건강, 사업의 성공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다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앞으로는 뇌를 어떻게 학습시키느냐에 따라 누구나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육체적 건강, 사업적 성공부터 원만한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가능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인간은 내적 환경에 의해 자신의 유전자마저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대로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갈 건가요? 아니면 무엇이든 재미있게 도전하며 변화를 추구하며 살아갈 건가요? 어느 쪽의 인생을 선택할지는 당신에게 달렸습니다. 만약 후자를 추구한다면 이 책에 서술한 나의 주장을 실천해보세요. 분명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책을 읽은 당신이 메타 무의식을 바꾸어 원하는 인생을 걸어갈 수 있도록 가슴 깊이 바랍니다.